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정권이죠. 정말 굉장히 여러 가지 다사다난했던 5년의 시기였는데 그 시기에 북한과 사이가 굉장히 좋았을 때도 있고 소원했을 때도 있습니다. USB, 또 새 공무원, 이런 여러 가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내용도 있고요. 그런 데 대해서 지금 국정원이 대대적인 감찰을 통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밝혀내겠다. 또 그리고 지난 정권 5년 동안 이 9조 원 정도의 돈이 암호화폐 관련해서 어딘가로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것이 과연 어디로 갔는지, 위로 갔는지, 옆으로 샜는지, 아니면 호주머니에 갔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겠다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일성인데요. 자,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들께 한번 같이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 또 ICBM 쏜다,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제 태풍 지나고 나서 아주 장거리 뭔가 로켓 발사체를 쏘지 않을까라는 정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미군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관련한 소식까지 더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이른바 도보다리 USB 사건에 대해 국가정보원이 대대적인 감찰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과 지난 정부 전 기간 중에 북한과 접촉했던 모든 사안을 조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가 조직되어 먼지털이식 내부 감찰이 시작되었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이전 정부 때 주로 외부 인사 낙하산으로 들어온 부서장급 간부 20여 명을 대기 발령 2개월 만에 모두 퇴직 처리하고 내부 승진 인사로 모두 교체한 직후에 대대적인 내부 감찰 작업에 들어갔다고 복수의 정보 소식통이 8월 4일 밝혔습니다. 국내 매체들을 통해 보도된 정보 소식통들의 인터뷰를 종합하면 국정원은 지난 정부가 외부 인사들을 낙하산 방식으로 임명한 27명의 1급 간부들을 대기 발령 2개월 만에 모두 퇴직 처리하고 그 공석을 내부 승진 인사로 교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부서장급인 1급 간부들 외에도 2, 3급 간부들도 대대적인 물갈이를 진행 중인데요. 주로 짙은 정치색을 갖고 있는 이전 정권에 충성했던 인사들과 낙하산 인사들이 인적 청산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인사에서는 대북정보와 국내 방첩 분야에서 활약이 특출났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좌천된 인사들이 대거 요직으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인적 쇄신과 함께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조직해 역대 최대 규모의 대대적인 내부 감찰도 시작했는데요. 감찰은 주로 지난 정부 때 성사되었던 남북 정상회담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와 낙하산으로 들어온 외부 인사들의 비위 행위를 찾아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은 지난 정권에서 남북 정상회담과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파헤치는 한편 지난 정권 초기 국정원 내에 설치되어 국정원의 정치 도구화를 주도했던 이른바 적폐청산 TF의 직권 남용 행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원은 지난 정부 당시 산하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 낙하산으로 특채되어 국정원 예산으로 오피스텔에 세관 살림을 차리는 등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는 내부 폭로와 관련해서 전임 정권 당시 낙하산으로 들어온 인사들의 특활비 유용과 비위 행위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감찰을 진행 중인데요. 부디 이번 감찰로 마비되었던 정보기관의 재기능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참 이 국정원에 정말 이게 북한인이냐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런 사람의 글씨체를 가지고 국정원 원훈비를 새기지를 않나. 정말 기가 막힌 5년이었습니다. 그래서 27명이 지금 이제 1급인데 1급 27명이 대기 발령 2개월 만에 이제 퇴직 처리됐어요. 그 중에 대다수 상당수가 낙하산으로 들어왔던 사람들. 이를테면 예를 들어서 신의균이라는 사람이 안보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니까 야 신의균 너 우리 정권하고 친하고 완전히 그냥 파이팅 넘치니까 자 국정원 1급 모 자리에 들어가서 어떻게 한번 해봐 하고 낙하산 딱 꽂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같은 사람이 지금 들어가면 지난 정권 때 북한하고 뭔가 수상한 짓을 했던 거 다 밝혀내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지금 이 국내에 압력하고 있는 북한 간첩들 다 잡으려고 노력하겠죠. 그리고 북한에 협조하는 인사들 다 찾아내려고 노력하겠죠. 이제 그런 반대의 사람들을 지난 정권 때 많이 꼽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1급으로. 1급 공무원 얼마나 높습니까? 그걸 지금 이제 다 빼내고 2, 3급도 이제 교체를 하고, 그리고는 지난 정권 때 방첩, 대북 이런 파트에 있던 사람이 대거 좌천됐는데 그 사람들 다시 이제 요직에 앉혀서 이제 정보기관으로서의 정상화를 꾀한다. 굉장히 바람직하죠. 자, 그런데 주로 지난 정권 때 어떤 비유가 있었느냐? USB 사건.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 USB에, 이 조그만 USB 하나에 이 컴퓨터 안에 들어가는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정말 요즘 기술 대단하죠. 여기에 도대체 어떤 정보가 들어가서 같이 산책을 하면서 줬을까? 이런 거. 그리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있어서 국정원이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런 거 의혹 없나? 어떤 작용했냐? 또 강제 북송 사건 뭐 이런 거에 어떤 역할을 했냐? 이걸 완전히 그냥 낱낱이 파헤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적폐청산. 이건 뭐 전 정권만의 그런 아이덴티티인가요? 아니죠. 모든 정권들이 적폐청산 해야죠. 그래 언젠가는 아무도 적폐를 안 하겠죠.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좌파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정권 때 적폐청산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환호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환호하셨듯이 적폐청산은 이거 뭐 좌우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환호해야 돼요. 그건 정치하고 관계없이 환호해야 돼요. 그래야 공무원들이 깨끗하고 정치인들이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적폐청산 이번에도 꼭 국정원 적폐청산 해나가길 바라고, 그리고 국정원 산하에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이라고 있어요. 우리 국방부 같으면 뭐 국방연구원처럼 그런 연구원에 이제 또 저 같은 사람, 뭐 박사급 이런 그 사람들, 그 중에서 딱히 직업 없는 사람 이렇게 앉혀가지고 뭐 굉장히 이제 대우를 해주고, 그런데 출근도 하기 싫어. 저기 내곡동까지 가기 싫어. 그럼 뭐 국정원이니까 강남에 오피스텔 하나 사주고 거기다가 또 가재 살림살이 나 우리 집 나 양산인데 나 뭐 그 강남에 왜 가? 살림살이 다 넣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했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내부 폭로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이런 거 다 밝혀내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 밝혀내야죠. 어떤 분은 국정원 특활비 그거 가지고 받아서 청와대에서 여론조사 냈었다고 탄핵된 분도 있는데 반드시 밝혀내야 되겠습니다. 적폐청산은 좌우 가려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지난 6월 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과 관련해 한 장관과 법무부가 미국 금융범죄 담당 기관들과 거대한 금융범죄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요. 당시 분석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법무부가 미국과 공조해 지난 정부와 북한이 연루된 9조 원대 자금 세탁 범죄를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정부 당시 암호화폐 세탁 사건과 관련해 미국 연방수사국과 공조수사체제를 구축하고 있으며 무려 9조 원대 자금이 국내 은행을 거쳐 홍콩, 중국으로 빠져나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디지털타임스가 9월 4일 보도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한동훈 장관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확인됐는데요. 한 장관은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방미 목적은 크리스토퍼 레이 연방수사국장을 면담하기 위함이었으며 거기서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안인 암호화폐 관련한 실적을 내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한 장관은 암호화폐 관련해서 한미 간에 지금 진행되는 현안들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대해 실질적으로 어떻게 공조할 것인지 실용적인 답을 가지고 돌아왔고 그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며 지난 정권 당시 있었던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 세탁 사건을 미국과 함께 수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취임 직후 금융범죄 저승사자로 불렸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킨 한동훈 장관은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미국을 찾아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을 만나는 한편 미 사법기관 중 최고의 금융 증권범죄 수사 능력을 가진 뉴욕 남부 연방검찰청을 찾아 전현직 증권금융범죄 수사단장을 만나 현안 협력을 논의한 바 있습니다. 한 장관의 이런 행보는 정권 교체 이후 검찰과 금융감독원, 국가정보원, 관세청 등 유관 부처들이 총력을 다해 파헤치고 있는 국내 은행들의 비정상 해외 송금 사건을 미국과 공조하기 위함인데요. 검찰은 지난 정권 당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출발한 정체불명의 자금이 국내 은행을 거쳐 홍콩과 중국으로 빠져나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적인 수사를 펴왔습니다.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암호화폐는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투자 광풍이 불며 가장 효과적인 돈 세탁 수단으로 각광받아 왔는데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지난 7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외환 송금이 정치 비자금이다. 북한으로 넘어갔을 것이다. 각종 불법 자금이 외국으로 간 것이다. 등 여러 소문이 돈다. 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와 사정기관들의 외환 송금 사건 수사가 확대되자 여권은 발끈하고 있습니다. 최재성 전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TBS 라디오에 출연해 지금 여권은 지난 정부 때 암호화폐 관련 불법 송금된 돈이 대북 자금으로 흘러갔다는 공상에 빠져 있다. 라며 한 장관은 미국까지 가서 FBI와 협조한 것, 목적과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하고 우리는 이것이 새로운 북풍몰이가 아니냐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 라며 법무부의 이번 수사를 맹렬히 비판했는데요. 이상한 자금 흐름이 있어서 그걸 들여다보는데 발끈하는 사람들, 뭔가 떳떳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묻고 싶습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 법무부와 미 법무부의 조인트 오퍼레이션, 합동 작전이 아닐까라고 제가 지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월 달에 미국 갔을 때 이 사진 찍은 걸 보고 여기는 미국 뉴욕 연방검찰청인데, 그런데 우리 장관이 미 법무부 장관도 아니고 그냥 또 지방에 있는 검찰청 인사들을 만나서 뭐 했을까? 미국까지 가서. 그래서 이거는 지금 라임 사태에 있어서 이 팀이 그 라임에서 한 2조 원 세탁해가지고 뭐 정말 엄청난 그 의혹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미국으로 들어가서 미국 페이퍼 컴퍼니에 수천억 원이 이제 세탁되고 한 그걸 미국 페이퍼 컴퍼니 관련한 파트를 수사하는 팀들이에요. 그 이제 만나서 공조 수사를 맺어왔을 것이다. 그래서 아마 라임이나 앞으로 뭐 옵티머스나 이런 관련한 굉장히 수상한 것들 다 이제 파헤쳐질 거야 라고 말씀드렸는데, 암호화폐, 비트코인, 이런 암호화폐 관련해서 이제 돈이 들어왔다가 나갔는데 도대체 중국과 홍콩으로 이렇게 많은 돈이 왜 나갔냐. 물론 뭐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암호화폐 거래를 했을 수도 있죠. 우리나라 거래소에서. 그런데 그거 말고 그렇게 해서 이게 어떤 그 정치 비자금으로 들어갔는지 아니면은 불법 대북 송금이었는지 이걸 밝혀보겠다라고 하는데, 김의겸이 어디 저 투자 잘하는 김의겸이라는 사람 제가 어디서 살짝 들어본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니, 법무부 장관이 미국 가서 미국 법무부 장관도 만나지 못하고 뭐하러 갔냐? 이거 국격 손실 아니냐? 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하나 법무부 장관 만나러 간 게 아니고 FBI 국장 만나러 간 거야. 그리고 이런 실무자들 만나러 간 거야.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고 왔어 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니 또 최재성 의원이 아니 지금 북풍 새로 하는 거 아니냐 이거. 자, 북풍 한번 해봐라 그래. 그렇지만 니들 그 역풍 맞을 거야. 왜? 우리는 떳떳하거든.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떳떳하다는 이야기는 또 우리가 떳떳함을 밝힐 수 있게 정말 철저하게 수사를 해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국민들 의혹 가지고 있으니까 제발 니들이 정말 철저하게 수사해서 우리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밝혀다오. 이렇게 해야 떳떳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북풍몰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런 말 들어봤을 때 반드시 이건 뭔가 구린 게 있지 않을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 합리적인 의심을 다 밝혀주길 바라고 미국과 공조를 해서, 정말 미국은 전 세계 금융망을 들여다보는 나라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딱 밝혀내주기 바랍니다. 정말 기대가 큽니다. 적폐는 좌파, 우파 가리지 않고 다 밝혀내야 됩니다. 그래서 보수 정권이 적폐를 하면 진보 정권이 적폐 밝혀내야 되죠. 또 진보 정권이 적폐를 하면 보수 정권이 밝혀내야 되죠. 그래야 앞으로 그 어떤 정권도 적폐 안 하죠. 좌파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박수 쳐주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 태풍이 지나가고 극동 지역에서 실시 중인 러시아 주관 군사훈련이 종료되면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엔진 연소 시험이 재개되었고 미국 감시 정찰 자산들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종료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일지 프리덤 실드 기간 중에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 발사장에서 신형 로켓 엔진의 연소 실험을 실시했으며 이는 가까운 시일 내에 장거리 로켓 추가 발사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복수의 북한 전문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9월 2일 NK뉴스가 보도한 센티넬2 위성 사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8월 28일부터 8월 31일 사이 서해 위성 발사장 수직 엔진 실험 발사대 일대에서 엔진 연소 실험을 실시했는데요. 위성 사진에는 이번 엔진 연소 실험으로 인해 인근 초목이 고사한 흔적이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 역시 플래닛 랩스 위성사진 분석 결과 북한이 동창리 위성 발사장 인근의 노동자 캠프를 확장하고 지난달 16일부터 20일 사이 노동자들이 발사대 주변의 지대 정리 작업을 실시한 것이 식별되었다라며 조만간 이곳에서 위성 발사를 빙자한 대형 다단식 액체 로켓 발사 도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습니다. 북한의 이상 동향이 감지되자 미군 감시정찰 자산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서 발진한 미 공군 RQ-4B 글로벌 호크 무인정찰기가 9월 4일 밤부터 서해상에서 정찰 비행에 들어갔고 최근 아츠키 해군 비행장에 증강 배치된 2대의 P-8 AAS 정찰기 외에도 EP-3E 에리어스-2 전자정찰기, 기체번호 15-9887 기체가 추가로 전개되어 동해상에서 정찰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요코스카 해군기지에 계류 중이던 탄도미사일 추적함인 하워드 로렌젠함 역시 9월 3일 오후 요코스카를 출항해 북동 방향으로 항로를 잡았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북한이 지난 2009년 은하 2호 발사 때와 마찬가지로 일본 열도를 가로지르는 코스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해 일대에서는 오는 7일까지 러시아 주관 정례 군사훈련인 보스토크 2022 훈련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시기는 태풍이 소멸되고 러시아 주관 군사훈련이 종료된 후인 이번 주 후반에서 다음 주 초반께 그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중앙단 군수공업부, 국방과학원, 총참모부, 국방성 병기심사국 주도로 자체 개발한 군사정찰위성 시뮬레이션 평가를 진행해 올해 초 발사 적합 판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연 북한이 새로 개발했다는 군사정찰위성을 올가을 정말 발사할지 한미일 정보당국의 눈과 귀가 북한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아직 이렇다 할 전략적인 도발을 안 했습니다. 핵실험 할 것처럼 보였는데 안 했고 ICBM 쏠 것처럼 했는데 안 했죠. 그런데 이제 뭔가 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서해 동창리 위성 발사장에 아까 보시다시피 이게 지금 이제 로켓 연소 테스트 하는 거 아닙니까? 하면 이렇게 옆으로 연기가 지금 나오죠. 이걸 지난 8월 말에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옆으로 연기가 지금 나와가지고 여기에 수목이 걸렸다 라고 했고요. 이게 이제 Vertical Engine Test Stand, 그러니까 엔진 수직 연소 시험장이죠. 그래서 연소된 이 화염 때문에 수목이 걸렸다라는 거고, 그리고 여기가 Expanded Worker Camp Area,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곳인데 이게 훨씬 더 확장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다가 새로 아주 이제 정리를 다 하고 여기가 어디냐, 연료 창고 쪽이에요. 연료 저장고. 그리고 이제 깨끗이 청소하고 정리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곧 발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 그러다가 보니까 미군들도 지금 일본에서 글로벌 호크가 이렇게 날아와서 다시 올라가서 동해 쪽으로 다시 들어와 이런 식으로 지금 서해 쪽으로 간 뒤에 계속 이제 경기도와 서해 쪽을 이렇게 글로벌 호크가 정찰을 하고 있어요. 감청하겠다는 거죠. 너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지 내가 감청하겠다라는 것이고, 글로벌 호크는 이런 식으로 지금 작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탄도탄 전문 추적함이죠. 하워드 로렌젠. 여기 이제 요코스카 출항해서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북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어요. 아마도 북쪽 어딘가에 대기를 하다가 발사 징후가 보이면 동해로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이 일본 열도를 가로지를 것 같으면 일본 열도의 동쪽에서 탄도탄을 추적하는 이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올라가는 게 아니냐. 지난주쯤에는
바로 그 오키나와 쪽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요코스카로 왔고 다시 지금 요코스카로부터 더 북쪽으로 올라가고 있는 탄도탄 추적함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뭔가 지금 일본 큐슈 남동쪽에 점이 보이죠? 이게 바로 사전 배치선들이에요. 우리나라 진해 그리고 부산에 사전 배치선 5척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5척 이거 완전 전쟁할 수 있는 거죠. 들어와 있는 5척의 면면을 보면 7만 4천 톤짜리 에드워드 카터 주니어 이건 이제 육군용 장비 물자를 싣는 사전 배치선이고요. 그리고 데이비드 라이언 4만 1천 톤짜리인데 이건 공군 탄약, 뭐 폭탄, 미사일 이런 거 싣는 거예요. 그리고 달이라는 건 해병대용 장비 물자 그리고 찰턴 이거 뭐 6만 9천도 엄청 커요. 육군용 장비. 그리고 와킨스 이것도 육군용 장비. 이렇게 육군, 해병대, 공군의 탄약과 장비를 싣는 사전 배치선이 5척이 진해와 부산에 들어와 있었는데 지금 우리 태풍 부니까 아마 이쪽으로 피항을 한 것 같습니다. 태풍이 지금 이런 쪽으로 지금 부산을 관통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 규슈 남쪽에 지금 대피를 한 것 같은데 만약에 그냥 작전 끝났으면 이런 식으로 대기하지 않고 그냥 가면 되죠. 근데 안 가고 지금 여기 있다라고 한 것은 태풍 지나면 다시 올 수도 있다. 그 말은 북한이들 수상한 짓 하면 때려버릴 수 있다. 그런 능력은 우리는 갖고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군사적 움직임도 있고 하다 보니 북한 조심하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